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 2.2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경제금융부 신설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8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태의 영향으로 이 내수가 위축되고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심리 위축이 장기화돼서 그것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현상 등이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주열 총재는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앞으로의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흐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경제 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또 가계부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던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금리 정책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뿐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추는 그런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이죠. 네, 이주열 총재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정부와의 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위축된 경제 심리를 개선시키고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소비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고 또 투자 부진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효진 기자가 더 리포트해드립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측에 정책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정부가 4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책 공조란 우회적인 기준금리 인하 요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은하고 정부 간에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사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의 정책 공조 요청에 대한 한은의 화답은 빨랐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지난달 16일 최 부총리의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가 정책 공조 성격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와 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1차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정부는 재정과 통화 양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실탄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모두 시중에 돈을 풀어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풀린다 해도 기업과 가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와 투자 대책 후속 조치 등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그리고 네. 시장이 원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긴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지적되더란 말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한국은행이 외부의 힘에 떠밀려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인데요. 한은의 독립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이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이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있는데요.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을 기점으로 양적 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다리던 정책,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외환 시장은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은의 또 다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시장의 반응인데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연내 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재의 뜨뜻미지근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악재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요. 이민재 기자가 오늘 시장의 반응 리포트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0.86포인트 오른 2063.22에 장을 마쳤습니다. 8월 물 지수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시장을 지배한 건 한은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개장 초 2070선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자 오후엔 2050선 중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15개월 만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027억 원 순매수하는 등 사흘째 매수 우위를 이어간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11억 원, 221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모처럼 공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들도 어떤 배당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2100이나 2200이나 시상의 그 위쪽 부분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021.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선물 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선물 9월물은 7틱 하락한 106.91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원화 가치가 강하게 반등했고 채권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제히 또 한 번 금리 인하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하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만치 않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 정부 정책에 호흡을 맞추기로 좀 어렵게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하반기에 주식시장이나 채권 그리고 외환시장,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